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27일차 저희 화요일 수업이고요. 정책 실험부터 완료까지 정책론의 가장 마지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책 평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데 이미 어제 우리 진행했었던 정책 평가의 요소,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험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실험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의 구분, 실험적 방법은 아시겠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의 구성이 가능할 때 만약에 이들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게 보통 준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진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실험이 사회 실험의 정말 완벽한 형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준실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실험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준실험 같은 경우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짝짓기를 한다거나 시계열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주게 되고요. 외적 타당도는 굉장히 크지만 일반화는 쉽지만 내적 타당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게 특징이고요.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 주로 합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일반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내적 타당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6-7도 한번 가볼게요. 정부 업무 평가.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진짜 별거 없어.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행하는 정책 평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책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기관, 일단 중앙행정기관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 들어갑니다.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니까 결국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과 같이 평가를 진행을 하죠. 그거와 별개로 공공기관도 들어가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평가고요. 자,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거. 보통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평가의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평가를 특정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이나 절차,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내에 제3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은 재평가.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평가해 주는 것 바로 합동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자체평가, 그 다음 특정평가, 재평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체평가, 그 다음 지금 보시는 합동평가,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되는 평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할까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고요. 위원장이 2명입니다. 우리 위원장 2명인 위원회가 정보업무평가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들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보무 평가에 대한 내용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정책 변동과 활용. 정책 변동은 일단 정책의 목표, 수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목표, 수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꼭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결정해야 한다면 정책 혁신,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정책 목표, 수단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건 정책 유지가 되고요. 목표는 유지하지만 정책 수단을 완벽하게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 승계라고 표현하죠. 이 유지와 승계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문제를 소멸해서요. 대체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의 종결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선지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선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지는 모두 다 기출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실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준실험과 진실험.
두 개의 지금 보시는 차이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성. 그러니까 진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준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죠. 보통 짝짓기를 해서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죠. 이거는 준실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준실험 설계는 짝짓기의 방식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구성해서 정책을 평가하거나 혹은 시계열 방법을 쓴다. 그래서 방법 두 가지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준실험 설계는 일단 짝짓기의 방식을 쓰고요. 준실험 설계는 일단 짝짓기의 방식을 쓰고요. 시계열적인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보통 준실험이 갖고 있는 약점은 외적 타당도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되지 않은 통제 집단 구성하는데 이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봐주실 수 있죠. 자, 그럼 6-7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정책은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도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자체평가. 이거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업무평가 중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의 종합적인 시책들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평가가 될 거고요.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 이게 다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역들이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절차에 대해서 기관 외의 기관이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7까지 내용 봤고요. 하나 더 있네요. 6-7.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업무 평가 시행 계획에 기초해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6-8. 정책 변동과 관련돼 지금 문제 보시면 제가 7급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넣어서 여기 있는 선형 승계나 우발적 승계의 내용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정책의 승계는 변동은 유지, 그냥 일반적인 승계, 그 다음 종결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정책 통합을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이 세 개는 모두 다 승계의 유형들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단을 조금만 바꾸면 이건 유지.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는 승계. 자, 그래서 선행 승계가 있고요. 우발적 승계가 있고 정책 통합이 있습니다. 자, EFS 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정책의 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전혀 결정하지 않는 것까지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6-8 이렇게 선직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 대안, 제가 얘기했지만 정책 분석과 평가는 다릅니다. 평가는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건 오히려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 이게 틀린 선지고요. 자, 틀린 선지고요. 그래서 X. 자, 양적 평가의 기법은 주로 질문지, 실험 이런 거 하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참여 관찰, 심층 면접 이런 건 다 질적인 방법입니다. X고요. 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 결정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책 과정의 책임성 확보, 당연히 맞죠. 자, 정책 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준실험보다 진실험, 진실험보다 오히려 준실험. 이거 앞뒤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진실험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게 불가능한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X. 그래서 맞는 선지 골라줘야 되죠. 정답은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보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보업무평가 대상 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당연히 포함.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특정평가 실시하고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인입니다.
그리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정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동평가를 실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2번이고요. 5번 정책 목표는 변동하지 않고 정책 수단을 변화시키거나 정책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 목표는 그대로 둬요. 내 수단의 변화만 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책 현재 우리가 승계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27일차 문제풀이 다 진행했고요. 정책론은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조직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더 열심히 힘내서 계속해서 복습 우리 완주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안녕.